이번 시간에 우리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의 구조요. 여기서 이제 파일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자가 직접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단위가 우리 파일 단위죠. 그런 이제 파일들은 여러 개 이제 레코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일을 구성하는 그런 레코드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보조 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런 레코드를 우리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시킬 때, 그때 보조 기억 장치에 어떻게 이제 편성을 할 거냐, 그 방식을 의미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파일의 구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이 레코드를 저장할 때 그 보조 기억 장치를 편성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순차 파일이다, 그리고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리고 랜덤 파일이다, 그리고 분할 파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우리 순차 파일이요. 우리 시퀀셜 파일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순차 파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순서 파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순차다, 순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레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그때 그 레코드의 논리적인 그 처리 순서에 따라서 연속된 그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저장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순차 파일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사용자가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개 파일을 이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거 저장하고, 두 번째 거 저장하고, 세 번째 거 저장하고, 그렇게 이제 저장을 했을 때 그 순서대로 우리 보조 기억 장치에 연속된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저장 공간에 순서대로 이제 저장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보조 기억 장치가 우리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뭐 CD도 있고, 우리 그 US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말고 이제 테이프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프다 그러면 우리 테이프에는 지금처럼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이런 이제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 보게 되면 까만색 필름이 이렇게 이제 똘똘똘똘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감겨 있죠. 우리 비디오 테이프에 또 이렇게 이제 감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영화가 됐든 아니면 노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켜놓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이제 들었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까만색 필름 있죠. 이거를 이제 길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테이프도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이제 말려 있지만 이걸 이제 길게 쭉 접어 빼게 되면 이제 일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억 장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길게 그 테이프를 잡아 뺐을 때 길게 이렇게 쭉 뺄 수 있는데, 이때 이곳에다가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뭔가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순차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기억 장소가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뭐 A라는 그 파일을 맨 처음에 이제 저장해라. 그러면 맨 앞에 이제 A라는 그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만약에 뭐 D라는 그 파일을 저장해라. 그러면 그 다음 위치에 이제 D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B라는 그 파일을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곳에 이제 B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저장해라 그러면 이곳에 이제 C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Z를 이제 저장해라 그러면 Z라는 그 파일이 이곳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해서 레코드를 이제 저장을 할 때 논리적인 그런 처리 순서에 따라서 연속된 물리적인 그런 저장 공간에다가 기록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순차 파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를 또 저장시키면 이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 또 저장하면 이 위치에, 또 저장하면 이 위치에, 또 저장하면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데이터에 이제 접근할 때는 그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노래를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다가 이제 1번 노래 저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노래, 그다음에 이제 3번 노래, 그다음에 이제 4번 노래, 그다음에 이제 5번 노래, 그다음에 이제 6번 노래, 7번 노래, 8번 노래에서 쭉쭉쭉 계속해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노래를 내가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1번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8번 노래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CD로 만약에 노래를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CD로 노래를 들을 때는 내가 이제 1번 노래 듣고 있다가 8번을 듣고 싶으면 8번을 그냥 삑 하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8번 노래가 바로 이제 재생이 되죠. 그리고 8번을 이제 듣고 있다가 내가 3번이 듣고 싶다. 그러면 3번만 이제 삑 하고 누르면 3번 노래가 바로 이제 재생이 돼요. 근데 이런 노래를 내가 만약에 테이프에 저장을 했다면 내가 이제 1번 노래를 듣고 있다가 8번 노래가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1번 노래 듣고 있다가 듣고 있던 거를 멈추고 우리가 빨리 감기를 해서 2번 노래 지나가고 3번 노래 지나가고 4번 노래 지나가고 5번 노래 지나가고 6번 노래 지나가고 7번 노래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8번 노래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8번 노래 듣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4번이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감기를 해서 거꾸로 이제 또 찾아가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순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됐지만 뭔가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를 쭉 저장을 시켜놨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내용을 이제 집어넣고 싶어요.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곳에 이제 기억 장소가 없죠. 없으니까 이곳에 저장돼 있던 그런 데이터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저장이 돼 있었다면 이곳에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를 이곳으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던 거를 또 옮기고 또 그 앞에 있던 걸 또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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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그 기억 장소를 만든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레코드를 이제 삽입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얘를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곳에 있던 그 위치에 있던 그 데이터를 이 앞으로 당겨야 돼요.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당겨 놔야 됩니다. 이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내가 이제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할 때 많은 이제 자료 이동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00번까지 레코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때 내 위치가 지금 1번 위치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번을 이제 검색하겠다. 그러면 이 100번까지 쭉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2번 데이터를 찾겠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검색할 때도 순차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게 우리 순차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저장하기 시작하면 순서대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그런 기억 공간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해서 얘는 이제 기록 밀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파일의 이제 레코드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판독할 때도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더라. 해서 얘를 이제 순차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SAM 방식이다. 순차 접근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이제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서 급여 업무 처리처럼 전체 자료를 처리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일괄 처리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백업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한번 백업하게 되면 그 백업된 그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그 백업한 그 데이터를 또 수정하고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기죠. 해서 주로 이제 백업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순차 파일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순차 접근이 가능한 그 자기 테이프라는 그 기억 장소를 모형화한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순차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테이프라는 이 기억 장소가 옛날 거라 그랬죠. 해서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기억 공간도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요런 게 우리 순차 파일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직접 파일이요. 직접 파일이라는 건 이제 다이렉트, 직접 이제 찾아가는 그런 형식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파일을 구성하는 그런 레코드를 임의의 물리적인 그런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직접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기억 장소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쪼개요. 쪼개서 이 각각 칸들마다 전부 다 이제 홈 주소라는 걸 전부 다 이제 매겨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 주소를 싹 다 이제 매겨 놓고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때 이제 직접 파일일 때는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얘네가 이제 학생들의 정보고 그때 학생들마다 이제 각각 이제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이 학번 값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이 있을 때 이 학번의 값을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생기겠죠. 그때 그 나머지 값으로 우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0부터 시작해서 우리 9까지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0부터 9까지 그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저장을 시킬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학번이 있을 때 그 학번을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그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하자. 그런 이제 약속을 이제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는 첫 번째 이 학생은 이제 23번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요 3번, 요 홈 주소 이제 3번에 이곳에 이제 23번 그 학생의 정보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5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5라는 그 학번을 또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요. 그럼 이제 5하고 그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홈 주소 5번에다가 이제 학번 15번의 그 학생의 데이터를 쭉 이제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번이 이제 31번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이제 또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하면 이제 1하고 그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홈 주소 1번 주소를 가진 그 기억 장소에다가 이제 31번 그 학번의 학생의 정보를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학생을 봤더니 학번이 지금 25번이에요. 그러면 이 25번 학생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학번을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 보니까 이제 5하고 그렇게 생기죠. 근데 아까 이 15번 학번을 가진 그 학생의 데이터가 지금 이 홈 주소 5번을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시켰다고요. 근데 얘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5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같은 키 값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갖는다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충돌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5번 홈 주소를 가진 그 기억 장소가 만약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 홈 주소 5번을 갖는 그 곳에 기억 장소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뒤로 15번 이 데이터 그 뒤로 25번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직접 파일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얘네들 이 주소를 보고 우리 이제 홈 주소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실제 레코드가 저장되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버켓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버켓에는 이제 여러 개 이제 기억 장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15번 데이터 그리고 25번 데이터 이 데이터들 이 레코드를 이제 5번 이 기억 장소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때 이 하나의 이제 버켓이라는 그 공간을 여러 개 이제 기억 장소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기억 장소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 15번 데이터도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25번 데이터도 저장을 시키고 만약에 35번 그 학번을 가진 그 레코드를 내가 저장시키겠다. 그래도 똑같이 이제 나누기 10을 했을 때 나머지 값은 5가 이제 나오니까 이 학생의 데이터도 이제 홈 주소 5번을 갖는 그 곳에 우리가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기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35번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기억 장소 한 개를 우리가 이제 슬롯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놓고 23번 데이터를 이제 찾겠다 그랬을 때는 이때 우리가 사용한 게 학번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저장을 했으니까 찾을 때도 똑같이 이 학번 값을 가지고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얼마냐 그걸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때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면 우리 홈 주소 3번을 가진 곳에 가게 되면 이제 23번 그 데이터 그 레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15번 그 학생을 찾겠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제 15번 학번이 있으니까 이제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하면 이제 5번에 있는 거고 홈 주소 5번에 찾아갔더니 15번이 바로 있죠. 그러면 15번을 바로 이제 찾아줍니다. 만약에 35번을 찾겠다 그러면 또 나누기 또 10을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5번 하고 그렇게 나오고 5번에 갔더니 15번이 맨 앞에 있어요. 35번이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35번 데이터를 이제 찾는다고요.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검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직접 파일이요. 얘는 이제 레코드에 이제 특정 기준으로 키가 이제 할당이 된다 그랬죠. 할당이 되며 그때 이제 해싱 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키에 대한 그 보조 기억 장치의 물리적인 그 상대 주소를 계산한 다음에 해당하는 그 주소에 레코드를 이제 저장시키는 그런 방식이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학번이 있을 때 그 학번을 10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정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해싱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특정 기준으로 이제 키가 할당된다. 그렇게 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학번이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키 값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한 거고 그때 학번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홈 주소를 찾아갔죠. 그때 이런 규칙이 이제 해싱 함수라 그랬고 이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이 키 학번에 대한 그 보조 기억 장치의 물리적인 그런 상대 주소를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주소에 레코드를 이제 저장하고 검색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직접 파일이요. 그때 레코드는 이제 해싱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그런 물리 주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직접 파일 이런 방식은 이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하드 디스크, 자기 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자기 드럼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 직접 파일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접 파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키워드가 우리 해싱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 해싱 함수라는 말이 딱 하고 보이면 우리 직접 파일이 무조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인 순차 파일이요.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 순차 파일에 이제 색인이라는 그 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차 파일을 우리가 SAM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인덱스라는 거 요 i가 이제 하나 더 갖다 붙은 겁니다. 얘는 이제 순차 파일 그 방식이랑 우리 직접 파일 그 방식 그 두 가지 이제 편성 방법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색인이라는 걸 이제 이용한 그런 이제 순차 접근 방법을 제공해서 우리가 이제 색인 순차 접근 방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색인이다, 인덱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교재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목차가 있죠. 그런 목차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색인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내가 찾고자 했을 때 그때 책을 이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내가 찾고 싶은 그 내용을 이제 찾는 게 아니죠. 우리 책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내용을 이제 찾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을 찾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맨 앞부분에 있는 그 목차를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보고 그 제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해당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목차를 이제 이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각 레코드를 키값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이제 레코드에 실제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색인을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키값 그 순서대로 이제 저장이 되지만 실제 저장되는 그 기억 장소는 서로 이제 다른 구역에 이제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주소가 저장된 그런 색인을 이제 관리해서 그 색인을 보고 해당 레코드를 이제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당 레코드를 내가 참조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먼저 이제 색인 우리 목차 있죠? 그 목차를 이제 탐색한 다음에 그 색인이 이제 가리키는 그 주소 그 페이지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그 해당 내용을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자기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기 테이프가 있는데 우리 자기 디스크는 이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요. 해서 이 색인 순차 파일은 우리가 자기 디스크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테이프라는 거는 이 자기 테이프라는 그 기억 장소 자체가 순차 처리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테이프에서는 이런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의 기본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색인 영역이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 이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자기 디스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랬죠. 이 자기 디스크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기 디스크가 우리 하드 디스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하드디스크 구조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컴퓨터 내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지금 이 안에 봤을 때 동그란 이제 원판이 들어있죠. 그 원판을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나눠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랙을 방사선 그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쪼개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섹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하나의 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섹터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트랙도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트랙이 이제 0번 트랙이 되는 거고요. 그 안쪽에 있는 게 이제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5번 트랙하고 쭉쭉쭉 이제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해서 0번 트랙이다 그러면 제일 끝쪽에 있는 이 동그란 이 트랙,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0번 트랙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드디스크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안쪽 좀 보세요. 이 안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원판형 디스크가 지금처럼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이제 한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판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때 이렇게 이제 팔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팔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전부 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맨 앞부분에 이 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헤더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실제로 이 헤더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요. 그때 하나의 이런 하드디스크 안에는 이런 원판형 디스크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원판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 헤드라는 게 맨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원판 디스크가 있을 때 얘를 동그란 형태로 이제 쪼개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랙이라고 하는데 우리 디스크가 이제 여러 장에 있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그 트랙들 있죠. 그 트랙들의 이제 모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실린더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놓은 걸 보고 우리가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이제 첫 번째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고 이렇게 이제 네 장의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그때 0번 트랙도 총 4개가 있겠죠. 우리 1번 디스크에도 0번 트랙이 있을 거고 2번 디스크에도 우리 0번 트랙이 있을 거고 3번에도 이제 0번 트랙이 있을 거고 4번에도 이제 0번 트랙이 있을 거예요. 그런 0번째 트랙을 싹 다 이제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실린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이 디스크는 우리 색인 순차 파일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색인 영역이라는 게 있고 기본 영역이 있고 우리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영역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저장 공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실제 이제 데이터, 실제 레코드가 저장되는 그 데이터 영역이 우리 기본 영역이더라. 그리고 색인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레코드의 위치를 찾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색인이 이제 기록되는 그 영역이 우리 색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버플로우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기본 영역이 이제 꽉 찼을 때 더 이상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새로운 레코드를 우리가 삽입이 이제 불가능할 때 그때를 이제 대비해서 예비로 이제 확보해둔 그런 이제 기억 공간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우리의 새긴 순차 파일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새긴 순차 파일에서는 각각의 이제 레코드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기본 영역에 우리가 저장을 시킬 때는 키값 순으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지금처럼 우리 1번 학번을 가진 1번 학생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1번 학생의 이름은 A다. 지금은 학번하고 이제 이름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이 A라는 그 학생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겠죠. 해서 학번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서 여러 과목의 이제 성적들이 쫙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학번하고 이름만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제 3번 학생이 이름은 C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학생은 E다. 그 다음에 7번 학생은 이제 L이다. 그리고 8번 학생은 이제 I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장을 시킬 때 키값 순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키값 순으로 해서 1번이 여기, 그 다음에 3번, 5번, 7번, 8번 하고 이렇게 이제 키값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저장을 이렇게 이제 시킨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17번이다, 18번이다, 19번이다, 그 다음에 23번이다, 24번이다, 26번이다, 29번이다, 30번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학번을 가진 그런 학생들의 정보를 지금처럼 기본 영역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전부 다 이제 시킬 거예요. 그때 아까 우리가 디스크의 이제 형태를 봤을 때 우리 트랙이 있었고 우리 섹터가 있었고 실린더라는 게 있었죠. 그때 만약에 우리 트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서 0번 트랙하고 1번 트랙은 지금 색인 영역에 쓸 거고 2번, 3번, 4번, 5번하고 쭉쭉쭉 있을 때 그때 이런 트랙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 영역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2번 트랙 여기서는 한 번에 이제 5개의 레코드씩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요 첫 번째 줄은 전부 다 2번 트랙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3번 트랙에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4번 트랙에 그렇게 이제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뭐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어요? 이름만 알고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려면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제가 알고 있어야 제가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각각 이제 기억 장소마다 전부 다 이제 주소라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의 기억 장소 주소 중에 110번지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120번지에 그 다음 데이터는 130번지에 그 다음 데이터는 140번지에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150번지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해서 1번 키값을 가지고 있는 1번 학번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의 데이터는 몇 번지에 저장돼 있다. 우리 실제 이제 기억 장소에 110번지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3번 그 학생은 120번지에 저장이 돼 있고 5번 학생은 우리 130번지에 저장이 돼 있다. 7번 학생은 우리 140번지에 저장이 돼 있다. 그리고 8번 학생은 150번지에 저장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인덱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의 이제 생김새를 보게 되면 우리 차례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섹션 몇 번에 어떤 제목을 가진 거는 몇 페이지에 있다. 어떤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다. 어떤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목차, 차례가 이제 교재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것처럼 몇 번 학생의 데이터는 몇 번지에 저장돼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만약에 7번 학생의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기본 영역에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7번 학생이 어딨지? 그리고 찾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인덱스를 먼저 뒤져봐요. 인덱스에서 7번 학생이 어딨지? 그리고 찾아보면 이제 몇 번지에 있다? 우리 140번지에 있더라. 해서 우리가 140번지 그 기억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진짜로 이제 7번 학생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3번 학생을 찾겠다. 그러면 또 인덱스를 먼저 찾아서 우리가 3번 학생의 데이터가 몇 번째 이제 기억이 돼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120번지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 학생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찾아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랙이 0번부터 5번까지만 제가 써놨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디스크에 이런 트랙이 막 200개씩 막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둘 때 요거는 이제 2번 트랙에 대해서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 것도 있고 얘 것도 있고 전부 다 따로따로 이런 인덱스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요런 이제 인덱스가 요거 이제 하나만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찾든 그냥 이곳에 와서 어떤 학생이 이제 몇 번째 있는지 그걸 보고 바로바로 찾아가면 되지만 이런 트랙이 만약에 200개가 있다면 이런 인덱스도 똑같이 200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데이터 찾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트랙별로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서 요 2번 트랙 중에서 가장 큰 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8번이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2번 트랙에 얘가 이제 트랙 번호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키 값이요. 그때 이제 이 키 값을 적을 때는 이 2번 트랙에 들어있는 그런 레코드 중에서 그때 키 값이 이제 가장 큰 그 값을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트랙을 가지고 또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3번 트랙에는 제일 큰 값이 얼마다? 우리 19번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4번 트랙이 있다. 그러면 4번 트랙에서는 가장 큰 그 키 값이 얼마다? 3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랙별로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놓은 이런 새끼인을 우리가 트랙 인덱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만약에 5번 학생을 찾겠다. 그러면 5번이라는 그 데이터가 딱 하고 들어왔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트랙 인덱스를 먼저 뒤져봐요. 트랙 인덱스를 뒤져보니까 5번은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값들이 최대값, 가장 큰 값이 써져 있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제 8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겠죠. 그러면 몇 번째 트랙에 있다? 2번 트랙에 있다. 그러면 2번 트랙에 보면은 2번 트랙에 우리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5번 학생을 찾아서 5번 학생은 130번지에 있네. 130번지 찾아가면 되겠네. 그리고 130번지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번 학생을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런 트랙에 만약에 200개가 있다. 그러면 이런 트랙 인덱스도 200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트랙 인덱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린더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린더 인덱스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1번 이제 실린더에서는 가장 큰 값이 30이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2번 실린더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다. 그리고 3번 실린더에서는 가장 큰 값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이제 4번 학생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예요. 추가를 시킬 건데 우리 이제 2번 트랙 이 하나에는 5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2번 트랙이 꽉 찼죠. 꽉 차면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다가 2번 트랙에다가 그 해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오버플로우 이 영역에다가 그 학생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한다고요. 해서 4번 학생은 이제 H다. 그렇게 해서 그 레코드를 먼저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억 장소의 실제 기억 장소의 그 주소가 만약에 800번지라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구성할 때 지금처럼 2번 트랙에 대한 그 인덱스를 지금 이곳에 이제 구성을 시켜놓고 이곳에다가 4번 학생은 이제 800번지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기억 장소가 이제 꽉 찼을 때 그곳에 데이터를 더 집어넣고자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영역을 이용한다?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 이 영역을 이제 이용하더라.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색인 순차 파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 여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편성 방법이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색인, 인덱스, 목차를 이제 이용해서 순차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제공해서 우리가 이제 색인 순차 접근 방식 i3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고요. 해서 얘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각 레코드를 키값 그 순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각각 이제 시스템은 각 레코드에 이제 실제 주소가 저장된 그런 색인을 이제 관리하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레코드를 내가 참조하겠다 그랬을 때는 먼저 뭘 탐색하다, 우리가 이제 색인이라는 걸 먼저 탐색한 후에 그 색인이 가리키는 그 포인터, 그 주소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을 이제 참조할 수 있더라.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디스크,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우리 자기 테이프라는 그 보조 기억 장치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이 색인 순차 파일은 기본 영역이다, 색인 영역이다,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기본 영역이라는 거요. 이 기본 영역은 실제 레코드가 기록되는 그 데이터 영역, 그 영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영역에 실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될 때 그 데이터들이 키값 그 순으로 저장이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색인 영역이요. 색인 영역이라는 거는 기본 영역에 있는 그 레코드의 위치를 이제 찾아가는 그 색인이 기록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색인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 색인 영역은 우리의 트랙 색인 영역이다, 그리고 실린더 색인 영역이다, 그리고 마스터 색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트랙 색인 영역이라는 거는 각 실린더마다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각 트랙에 이제 기록된 그런 데이터 레코드 키값 중에서 최대 키 값, 그 값이랑 우리 주소 정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트랙 색인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린더 색인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각각 이제 파일당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만들어지고요. 얘는 트랙 색인의 최대 키 값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영역을 우리가 실린더 색인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색인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 실린더 색인이 너무나 많을 때 그걸 이제 일정한 크게 이제 블록으로 구성을 시켜서 해당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색인 영역에 있는지 그를 나타낸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마스터 색인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버플로우 영역이요. 이 오버플로우 영역은 기본 영역에 빈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레코드 이제 삽입이 불가능할 때, 그때를 이제 대비해서 예비로 이제 확보해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일 구조에 보게 되면 순차 파일이다, 그 다음에 직접 파일이다, 색인 순차 파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우리 직접 파일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만 보지 말고요. 우리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런 것도 같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